안녕하세요. 덴탈TV 리포터 최경진입니다.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아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해 우리의 건강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기는 먹는 재미와 씹는 재미뿐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까지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 10명 중 7명꼴로 치주질환으로 심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잇몸 질환, 흔히 말하는 잇몸병은 우리나라 성인의 약 80%가 앓고 있는 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즉 이를 뽑게 되는 발치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치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치료를 미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치아를 뽑고 난 뒤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결국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충치가 생기던 아니면 이가 흔들리던 이를 빼게 되면은 주변 조직이 아무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방치하게 되면은 주변 치아들이 결국에서 옆에 치아들이 이가 빠진 곳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맞닿는 치아가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는, 그래서 주변 치아들이 전체적인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이를 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가 빠진 곳으로 나머지 치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전체적인 치아의 조화도 깨지고 치아 배열에도 어떤 문제를, 그래서 나중에 정작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자 할 때는 이를 하나만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치아들을 또 손을 대고 치료를 해야 되는, 자꾸 치료가 커지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죠. 치아를 상실한 채로 방치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그 부분의 뼈가 흡수되면서 치열이 고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강한 치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틀니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잇몸 변형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발치된 치아를 방치할 경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관상의 친밀성이 떨어져 대화를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신경을 쓰게 되고 자신감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치아의 발치나 손상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제2의 영구치라고 불리우는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시술은 충치나 기타 질환이 심해 치아를 발치해야만 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치아가 손실되었을 상황 등에 진행하게 되는 시술을 말하는데요. 임플란트 시술은 현재 관련 정보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7월부터 정부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시행되면서 임플란트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치아가 다 빠져버렸다거나 부분적으로 없을 경우 틀니를 착용하거나 이전에는 브릿지 시술을 사용했습니다. 브릿지 시술의 경우에는 인접한 치아를 빼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보철 치료들은 잇몸에 부담을 주고 주변의 건강한 치아에 손상을 준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임플란트 시술법은 기존의 브릿지나 레진과 달리 인공치아를 턱뼈에 식립하는 방식으로 잇몸에 고정되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자연치아가 갖고 있는 기능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외관상 자연치아와 유사하여 자연스러운 모양과 색상으로 제작이 가능해 심미적인 면에서 잃었던 자신감과 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임플란트는 참 좋은 치료예요. 왜냐하면 이를 씹는 저장력도 회복이 되고 심미적으로도 자연치아하고 거의 똑같이 재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치과에서 또 많이 선호하고 추천한 치료입니다. 자연치아하고 가장 가깝게 재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자연치아처럼 신경이 있거나
아니면 환자가 자각 증상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가 있죠. 치아가 아프거나 불편한 현상이 생기면 치과를 찾던가 아니면 환자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유지 관리를 환자 본인 스스로 한다는 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으셔서 전문가들의 손길을 받아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좀 더 오래 그리고 튼튼한 임플란트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이 끝난 후 사후 관리만 잘해준다면 영구적으로 내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과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임플란트의 구조와 시술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플란트 시술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임플란트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곤충을 머리와 가슴, 배로 나누는 것처럼 임플란트 구조물도 치아의 뿌리 기능을 하는 인공치근과 치아 역할을 하는 크라운, 그리고 인공치근과 크라운을 연결해주는 지대주, 이렇게 크게 3가지 구조물로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임플란트를 치아가 빠진 부위에 식립할 턱뼈의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인공치아, 즉 나사 형태인 인공치근을 잇몸뼈에 심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식립했던 인공치근을 지지대로 해서 보철볼과 인공치근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치아 형태인 보철모를 만들어 위에 얹게 되면 모든 시술 과정의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플란트는 자동차만큼 악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플란트는 사후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양치질 사용법과 정기적인 정기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임플란트를 영구적으로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임플란트의 대중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이나 충치, 잇몸 질환 등으로 인해 빠진 치아를 대신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임플란트에 관련된 정보들도 넘쳐나고 있고 임플란트 시술하는 치과들도 많아 좋은 치과를 선택하는 것도 임플란트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치과를 선택하실 때는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그 병원이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전문적으로 시술 경험이 많은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에 있어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내 치아의 건강과 밝은 웃음, 이제 임플란트로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